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컴포즈 패스웨이 튜토리얼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글 디벨로퍼 그룹이죠. GDG에서 컴포즈 데브 페스트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김에 영상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하단에 걸어두었습니다. GDG에서 이런 식으로 리포지터리를 남겨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단에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챕터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즈 베이직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구글 번역 돌리시면 됩니다. 컴포즈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랑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컴포즈는 기존에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XML로 레이아웃을 만들던 거를 선언형 방식으로 플러터나 스위프트 UI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가능한 함수, 이게 이제 컴포저블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컴포저블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텍스트 요소 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컴포즈는 그 기존의 메인 액티비티,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에서 원래 이쪽에다가 이제 레이아웃 XML을 사용할 건지 세팅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로 컴포저블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카드라는 컴포저블을 만든 다음에 이 선언형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값이 딱 들어가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제 미리 보기도 지원을 하죠. 하고 그 다음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제 컬럼을 써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컬럼이 이제 버티칼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우는 말 그대로 호리젠탈이죠. 호리젠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머티리얼 디자인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컴포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즈 튜토리얼 테마라고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 테마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색상도 이제 매테리얼 색상을 제공을 합니다. 매테리얼 테마가 아예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뭐 패딩을 준다든지 그런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테마, 프리뷰 테마 이런 것도 있네요. UI 모드랑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목록 및 애니메이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거의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보시면은 컬럼이라고 돼 있던 게 있잖아요. 근데 레이지라는 게 있어요. 레이지는 기존의 리사이클러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이지 컬럼도 있고 레이지 로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컬럼에서 이렇게 반복문 돌리는 거죠. 포이치로 아이템들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돌리게 되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즈에서 그 데이터를 담는 방식은 스테이트라는 거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요. 근데 그 스테이트가 값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앞에 뮤터블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요게 불리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포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할 때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by를 사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is expanded라는 그 변수인 거죠. 변수인데 이 값이 변경이 되면 요놈의 상태가, 즉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그걸 감지해서 컴포즈에서는 뷰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is expanded가 값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모디파이어가 클릭커블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 expanded가 됐을 때 이제 맥스 라인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 텍스트의 줄을 뜻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expanded가 되면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해주는 게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 이 뮤터블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되면 컴포즈가 다시 그려져서 is expanded에 연결이 된 뭔가 속성이라든지 이런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맥스 라인즈 그 줄을 몇 개를 보여줄 건지 그게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expandable 아이템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 지금 왼쪽에 보니까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면 애니메이트 칼라 에즈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컴포즈에서 중요한 게 다 스테이트거든요. 결국에 다 스테이트. 그래서 is expanded가 아까 그 뮤터블 스테이트였잖아요. 저희 위쪽에 보시면은
뮤테이블 스테이트로 얘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is expanded라는 애가 값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그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컬러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가 지금 변경이 되게끔 한 거죠. 지금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펼쳐질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게끔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처리되는 거는 색깔이잖아요. 그쵸? 이 뮤터블이라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색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색 말고 뭐 높이를 변하게 한다든지 뭐 글자 폰트를 변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높이를 변경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오파시티 이런 거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트 뭐 플로트 에즈 스테이트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트 하이트 뭐 에즈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 컬러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페이스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될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왼쪽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컴포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고 띵킹 컴포즈 세 번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도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구글 번역 돌리세요. 컴포즈의 선언적 접근 방식이 과거에 사용했을수록 보기 접근 방식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세요. 일단 리드 아티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즈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이제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하시면은 뭐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이렇게 쭉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XML에서 거의 다 이제 컴포즈로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즈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람다를 사용한다든지 액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를 쓰고 그리고 이제 레이지 칼럼이라든지 선언형이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그러니까 부품 단위로 만들게 되실 거예요. 코드랩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제팩 컴포즈 베이직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번역 한번 해볼게요. 상태 레이아웃, 테마 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선언 UI 기본을 배웁니다. 컴포저블 및 수정자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우라든지 컬럼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번 테이크 코드랩을 눌러서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before you begin 돼 있네요. 그리고 코드랩을 실행하시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에 제한 시간을 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구글 번역 돌리세요. 이렇게 저도 맨날 구글 번역 돌리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람다를 포함해서 코틀린 문법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할 거는 컴포즈가 뭔지 알고 그리고 컴포즈로 UI 만들고 그리고 상태,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스테이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태 관리에 대해서 컴포저블 펑션에서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너무 중요하죠, 리스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것, 그리고 앱에 테마를 넣는 것에 대해서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이런 온보딩 스크린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주세요. 저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돼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empty compose activity를 만드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new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empty compose activity를 next를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코드랩 day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랩 day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피니시를 합니다.
자, 한번 똑같이 보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빈 컴포즈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그래들이랑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결국에 기존 저희 작업하던 거랑 똑같아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 그래들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추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UI 테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색깔이 이미 좀 정해져 있어요. 컴포즈 UI 그래픽이라고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이제 뭐 디자인 쪽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거 테일윈드나 이런 거 써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상식인데요.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해당하는 색깔이 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퍼플 100이다 그러면 더 연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쉐입도 있고 뭐 테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정해두는 거예요. 테마나 이런 것들을. 그 타입도 보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텍스트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텍스트에 대한 폰트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정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를 가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그 제가 얘기했던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파일들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아웃 쪽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민맵이랑 뭐 밸류 이렇게만 있죠. 그래서 셋 컨텐트 이쪽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매니페스트 보시면 앱을 열었을 때 이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을 때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 실행이 되는 건 요 인텐트 이쪽으로 되게 되는 거죠. 이 인텐트를 통해서 그 런치가 되는 거죠. 런처로 열리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의 언크리에이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컴포저블로 렌더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이. 그리고 데이 1 테마 한번 볼게요. 데이 1 테마. 데이 1 테마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컨트롤 누르시면 될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요거 누르시거나 맥 유저이신 분은 커맨드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제 시스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테마 있죠. 이런 거를 테마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테마다가 보게 되면 테마가 결국에는 컴포저블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크 테마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매개 변수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크 테마냐 아니냐, 다크 모드냐 아니냐 이런 매개 변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컴포저블을 반환하는 람다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트 자체가 제네릭처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이 컨텐트 있죠. 결국 우리는 지금 메테리얼 테마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이 메테리얼 테마 앱이 나오는 건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인지.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는 애가 이렇게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그리팅에 안드로이드 돼 있죠. 그리팅 안드로이드를 열게 되면 헬로우 안드로이드라는 텍스트가 실행이 되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프리뷰는 일단 안 할게요, 지금. 자, 그러면 그리팅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컴포저블이기 때문에 뷰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뷰가 바로 컴포저블 뷰인 거예요. 다 컴포저블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 컴포저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팅이라는 컴포저블 메소드는 네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헬로우 네임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럼 요걸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빠코딩이라고 해볼게요. 오늘도.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빠코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빠코딩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다시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빠코딩이라는 애가 이렇게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페이서라는 애로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포저블 안에 또 컴포저블 있죠. 지금 컴포저블 서페이서 안에 이 컨텐트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서페이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에 람다로 들어가는 애가 컴포저블인데 이 그리팅도 지금 컴포저블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자, 그러면 이 서페이스라는 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서페이스가 결국에는 컴포저블이라는 애를 담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컴포저블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로 이제 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로 뷰를 만드는 거다. 컴포저블이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팅스 한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해볼게요. 헬로 월드라고 하고 이름을 뭐 안 넣어도 되니까 이름을 뺄게요. 빼고 제가 헬로 월드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헬로 월드라는 애를 이렇게 컴포저블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런을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직 코드랩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 수도 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부분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 요 부분은 다시 이제 주석을 해제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오른쪽에 스플릿 일단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렌더링 프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다리시게 되면 렌더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폴트 프리뷰에 대한 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기다리시면 오늘도 뭐 안드로이드 돼 있죠. 왜냐면 그리팅이라는 그 미리 보게 하는 애가 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 말고 제가 아까 만들었던 헬로 월드를 찍어 볼게요. 빌드 앤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면 헬로 월드가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리 보기를 미리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 프리뷰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디폴트 프리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프리뷰 이쪽에다가 그 네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임을 뭐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타이틀이라고 하고 하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트위킹 UI네요. 매테리얼 테마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페이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국엔 이제 서페이스라는 걸 쓰는 게 되는데 이 서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컬러 백그라운드인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페이스를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제 프라이머리로 바꾸게 되고 런 해볼게요. 이렇게 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뷰 있죠. 이 해당하는 뷰 안에 들어가는 배경색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 컨테이너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컴포저블을 담는 하나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게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페이스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해당하는 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컴포저블도 컨텐트로 받게 되고요. 우리가 그럼 아까 왼쪽에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 컬러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나는 뭐 레드 200으로 하겠다. 레드 2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그 매테리얼 보시면 이렇게 색깔 표가 있거든요. 200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레드 200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레드 200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게 돼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컬러를 레드 200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닷컴 example day 01 UI 테마 있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 안에 우리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보시면은 컬러에 보시면 우리가 커스텀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드 200을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나오네요. 서페이스랑 텍스트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모디파이어란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디파이어는 배치, 레이아웃, 배치,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뭐 클릭 처리 이런 것도 모디파이어에서 같이 다루게 됩니다. 지금 그리팅 돼 있고 이제 서페이스라고 또 만들어져 있죠. 서페이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뷰를 컨테이너로서 어떻게 뭔가 뭐 할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색깔을 넣고 여기에 대한 이제 패딩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석 처리하고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서페이스를 두는 거예요. 서페이스를 둬서 이 서페이스 안에는 뭐라고 했죠?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디파이어로 뷰에 대한 이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컬러를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레드 200으로 해볼게요. 아니면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레드 200 말고 그린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색깔 표시 딱 한번 눌러서 매테리얼 200이죠. 거기서 그린 요거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 맨 액티비티 다시 가서 서페이스를 이제 그린 2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럼 텍스트를 이렇게 헬로 월드로 다시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그리고 텍스트 컬러를 제가 흰색으로 할게요. 화이트, 컬러 화이트로 일단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이 보면은 이제 모디파이어를 둬서 그 패딩을 줬어요. 그것도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모디파이어는 뭐 오프셋 이런 것도 줄 수 있거든요. 일단 패딩을 주겠습니다. 패딩을 그냥 주게 되면 지금 올DP거든요.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 썼던 거는 24dp인데 이게 올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dp로 해볼게요. 요것도 임포트 해주시고요. 다시 런 해볼게요. 그럼 헬로 월드가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지금 이 서페이스에서는 헬로 월드 안에 있는 서페이스에서는 녹색으로 했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또 서페이스가 우리가 또 감쌌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이제 패딩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에다가 패딩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가 모디파이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로. 그리고 서페이서도 보면은 안에 모디파이어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가 또 이제 모디파이어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 받은 모디파이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헬로 월드 자체가 모디파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디파이어 해서 여기다가 또 패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다 올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10dp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런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미리 보기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런 합니다. 자, 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서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린이랑 패딩 해서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죠? 서페이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뷰를 잘 꾸밀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섯째는 이제 리유징 컴포저블 돼 있네요. 컴포즈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한번 얘를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게 마이 앱이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냐면 지금 마이 앱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서페이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서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하나로 뭉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거를 그대로 잘라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포저블이라고 한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쓰시면 됩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테이너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마이 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유시고요. 저는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텐트 뷰라고 할게요. 컨텐트 뷰. 자, 컨텐트 뷰가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텐트 뷰. 이렇게 해서 런을 해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한 거는 마이 앱인데 거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바로 컬럼과 로우만 알면 되는데요. 제 안드로이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 뽀개기 할 때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런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수직, 아이템을 세로로 배치할 거다. 그럼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둥이죠. 기둥. 로우, 줄이에요. 줄. 아이템을 가로로 배치할 거다. 그럼 로우로 하시면 되고 근데 애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박스예요. 박스. Z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Z축으로 아이템을 쌓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컬럼은 XML 방식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리니어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호리젠탈 방식이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는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프레임 레이아웃. 뷰를 겹칠 수 있던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는 한번 컬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 컬럼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돈 카피 되어 있으면서 되어 있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레이아웃을 반복문을 돌려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for 루프를 활용해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my composable이 아니라 제가 요거는 my colum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names라는 아이템들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를 바나나, 딸기, 포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를 생성을 한 거죠. 이 세 개의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이제 프루츠라고 할게요. 프루츠. 얘네들을 컬럼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 돌려서 이제 하나의 그 딸기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팅이 아니라 프루트 뷰라고 하나 만들게요. 컴포저블에서 원 이게 프루트 뷰가 되게 되는 거죠. 프루트 뷰는 스트링 그 네임이죠. 네임을 받고 얘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얘 자체에도 그 색깔이 있다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또 서페이스로 해서 아니면은 서페이스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서페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모디파이어를 줘서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모디파이어 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텍스트 안에 패딩에 이제 클릭 커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클릭 커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액션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면은 선택 같은 처리도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데 클릭 처리를 여기서 안 하고 이 서페이스가 받는다고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왠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서페이스가 이제 모디파이어를 받는다. 그리고 모디파이어에 클릭 커블이 돼서 이제 그 로그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택이 된 거죠. 선택된 이름이 요거다라고 할게요. 네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프루트 뷰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네임은 프루트 네임이죠. 이렇게 프루트 네임.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칼럼을 써볼게요. 마이 칼럼은 그러면 이 컨텐트 뷰 아래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마이 컬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나나, 딸기, 포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색깔도 넣어볼까요? 색깔 안 넣었네요. 여기다가 컬러를 서페이스 컬러를 레드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나나, 딸기, 포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컨테이너가 또 뭐 서페이스가 있고 헬로 월드는 주석 처리하고 여기를 이제 뭐 그린으로 그린 200으로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 모디파이어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도 모디파이어 넣어볼까요? 이 컬럼 자체가 지금 모디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 컬럼에다가 이제 모디파이어 해서 그 외부에서 넘어온 모디파이어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 컬럼이 모디파이어가 필요하겠죠. 모디파이어 패딩으로 한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dp 이렇게 해서 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10dp가 패딩이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코드랩에서 설명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지금 아이템을 하나하나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반복문 돌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 그걸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나오네요. PL 맥스위스랑 패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그쵸, 모디파이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디파이어에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프루트 뷰 자체에다가 모디파이어 저희가 클릭도 처리해놨죠. 일단은 먼저 그거부터 바꾸고 나서 위스를 바꾸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클릭 처리가 되는 부분은 이 서페이스에 제가 그 모디파이어를 달았고요. 이 텍스트의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디파이어 .pl max width가 있어요. width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pl max width 할 때 프랙션 돼 있으면서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냐면 퍼센테이지거든요. 1F면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빌드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전체가 됩니다. 이 전체는 뭐냐면 이 화면이 있죠. 디스플레이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PL max width가. 근데 만약에 이 프랙션을 0.5로 했어요. 0.3으로 했어요. 그러면 5로 할게요. 0.5로 하면은 50%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0.3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30%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각각 아이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지금 서페이스로 우리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됐는데 여기다가 그 모디파이어에다가 패딩을 조금 제가 줄게요. 패딩으로 패딩 바텀이죠. 패딩 바텀으로 10dp 정도만 한번 띄워볼게요. 10dp 띄우고 그리고 여기 이 텍스트에 대한 백그라운드 모디파이어 백그라운드죠. 모디파이어의 백그라운드도 한번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틸트 200 있었는데 200으로 한번 줄게요. 그냥 런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로그캣에다가 제가 이제 태그라고 해놨거든요. 아까 태그라고 해놓고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나나, 딸기, 포도 이런 식으로 클릭 처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처리도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리스너를 단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모디파이어에 클릭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다가 클릭커블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션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람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adding a 버튼 되어 있네요. 이렇게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버튼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같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서페이스를 일단 해놓고 이제 로우로 해볼게요. 로우로 해서 일단 텍스트는 여기다 넣고 다시 아웃라인 버튼만 제가 그냥 아웃라인 버튼을 쓸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아래에다가 아웃라인드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버튼인데 아웃라인이 들어간 버튼이에요. 클릭도 여기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아래쪽은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로 제가 더보기라고 써볼게요. 더보기. 그리고 이것도 로그 뒤로 아이템 클릭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이고 어떤 녀석인지 네임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런하게 되면 자 더보기 버튼이 일단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여기다가 자, 버튼 클릭 바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거죠. 딸기 포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클릭커블이 서페이서에 달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서페이서 영역이 레드란 말이에요. 빨간색.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도 얘가 이벤트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웃라인 버튼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테리얼 디자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라인드 버튼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이템이 로우기 때문에 정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버티컬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하게 되면 얼라인먼트 센터 버티컬리로 하고 런 해볼게요. 그럼 더보기 버튼이 정중앙에 정렬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로우 버튼에다가 또 패딩을 줄 수 있어요. 그 패딩 주는 거는 또 로우에다가 모디파이어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디파이어가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디파이어에서 패딩을 오른쪽만 조금 줄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이니까 엔드겠죠. 왼쪽이 스타트고 오른쪽이 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에서 한 10dp 정도 또 패딩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딩이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프랙션은 제가 다시 1.0으로 돌이켜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1.0으로 했을 때 더보기 버튼이 안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 필 맥스빗을 일단 제거를 할게요. 제거하고 필 맥스빗을 하려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그 로우에다가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주게 되면 아웃라인 버튼이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다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로우에 필 맥스빗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필 맥스빗이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얘가 그 글자죠. 글자가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디파이어에 웨이트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리니어 할 때 웨이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로 하게 되면 얘가 제일 무겁게 됩니다. 1로 해서 런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가중치가 가장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밀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좀 얘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에서 한 0.5%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0.5 하면 되겠죠? 그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등하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웃라인드 버튼도 모디파이어를 세팅을 해주면 돼요. 모디파이어에서 일단은 콜럼 해주시고 콤마 해주시고 모디파이어 이제 웨이트를 얘도 0.5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이 크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글자만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주석 처리할게요. 조금 모디파이어 쪽은. 그래서 다시 런 할게요. 자, 이렇게 잘 됐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스테이트인 컴포즈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변수 처리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컴포저블에서는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뮤터블 스테이트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값이 변하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뮤터블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란 애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란 애가 값이 변경이 되면 이거를 알게 돼요. 노티파이가 돼서 뷰가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 이런 거를 컴포저블 안에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한 3가지가 되게 되는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팅. 그럼 프루트 뷰죠, 우리는. 자, 그쵸. 여기다가 일단 넣고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를 일단은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리멤버도 임포트 해줍니다. 그럼 익스펜디드라는 변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컴포즈에서 우리가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이거죠.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그리고 밸류 바이 그리고 가져오는 거 게터죠. 이건 세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3가지를 다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넣어두고 주석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is expanded 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는 바 한 다음에 바이하고 mutable state of 그쵸. 요렇게 하는 방법. 임포트 하면 됩니다. 임포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expanded 제가 03이라고 할게요. 일단 뭐 다른 거 이제 개발하실 때는 이렇게 변수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한 건데 expanded 말고 제가 이름을 뭐 is open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하나는 is open이고 should open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져오는 거 set should ope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세터죠. 세터가 되는 거고요. remember mutable state of 하고 false로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스테이트라는 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 remember라는 애로 우리가 이 값을 홀딩, 즉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식이 세 가지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글자가 변경이 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처리를 했어요. 그럼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더보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쪽이죠. 이렇게 값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expanded는 expanded가 아니다. 즉 토글을 하는 거죠. expanded 바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왔을 때는 바로 값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 value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더보기 이쪽을 만약에 expanded면은 만약에 is expanded value가 true라면 이게 true라는 뜻이거든요. true라면 열렸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else 닫혔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닫혔는데 누르면 열렸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제가 이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expanded 이렇게 했으면 value를 접근해야 되고요. 요거 두 번째 방식이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두고 두 번째 방식은 is open이었죠. is open 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발로 바꾸셔야 돼요. 임포트 발로 바꾸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is open으로 얘는 값을 바로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 하게 되면 동일하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일단 주석 처리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should open 얘가 getter 가져오는 애고 얘가 세팅하는 애거든요. 이제 set should open 해가지고 얘 자체가 람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open이 아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가져오실 때는 should open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should open이 true면 열렸다 아니면 닫혔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닫혔다 열렸다 다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을 expanding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expanded라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거기에 해당해서 이제 값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한번 그대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패딩 값을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긴 발로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만약에 expanded 값이 true면은 요거로 하고 아니면 0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엑스트라 패딩. 그럼 이 엑스트라 패딩을 어딘가에 넣으면 되겠죠. 그걸 이제 서페이스 패딩을 제가 엑스트라 패딩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얘가 DP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가 주석을 원래 기존에 expanded로 했던 거로 다시 이렇게 살려 놓을게요. 나머지는 닫고 이렇게 해서 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열리면 이런 식으로 그 패딩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테이트 호스팅이 나와져 있네요. 이런 온보딩 스크린을 만든다고 보는 거네요. 한번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온보딩 스크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요.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딘가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버튼은 임포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도 그냥 주석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상태를 읽지 않습니다. 온보딩 스크린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이 앱에서 온보딩 스크린을 보여줘야 되는지 안 보여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이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컨텐트 뷰에서 컨텐트 뷰 다시 살리고, 자 여기가 되게 되는 거네요. 그리팅스가 아니라 여기 제가 이렇게 일단 여기는 주석을 처리하고요. 마이 컬럼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렇죠. 그리팅스가 아니라 여기를 제가 마이 컬럼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패딩 20을 줄게요. 자 그러면 슈드쇼 온보딩 이렇게 일단 런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 뮤터블 스테이트가 true이기 때문에 이쪽이 타가지고 로직이 타서 온보딩 스크린이 뜨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어떻게 전달하면 콜백으로 전달해라고 되어 있어요. add 펑션 하면서 on continue clicked라는 그 람다 콜백을 my 앱에다가 뮤터블 스테이트로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 볼게요. on continue clicked 버튼 클릭이죠. 이거를 온보딩 스크린에 넣어 줄게요. 온보딩 스크린에 저희가 이제 콜백을, 즉 이제 람다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버튼이 클릭됐다라는 이벤트를 람다랑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클릭 이벤트에 대한 거를 밖에서 알게 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여기서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기가 아니라 on continue 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람다잖아요. 람다 코드 블럭이잖아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보딩 스크린 안에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온보딩 스크린을 했을 때 지금 on continue 버튼 클릭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로그D로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온보딩 클릭댐 이렇게 해서 런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로그 한 번씩 여기 안 나오게 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휴지통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 다시 걸게요. 자 누르게 되면 온보딩 클릭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이 변수를 바꾸게 되면 바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처리를 람다 콜백으로 이벤트를 알려줘라. 그러니까 세부 이게 결국에는 하위 뷰잖아요. 하위 뷰에서 상위 뷰에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람다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클릭이 됐을 때 이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show의 밸류가 아니죠. 얘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should show 온보딩이 아닙니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스테이트 값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퍼포먼트 레이지 리스트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에 좋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컬럼을 사용하거나 로우를 사용했을 때는 메모리 관리에 좋지 않다. 그걸 해결한 게 레이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지라는 거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기본적인 컬럼이나 로우가 그냥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트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지 컬럼이나 레이지 로우가 리사이클러 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리사이클러 뷰는 결국에 메모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러 뷰인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지 컬럼은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많게 되면은 레이지 컬럼을 쓰는 게 좋은 거죠. 레이지 컬럼이나 레이지 로우를 사용하시는 게 단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복사해서 my 레이지 컬럼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my 레이지 컬럼.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지금 여기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는 리스트를 한 3,000개 저 3,000개 만들어 볼게요.
3000개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 리스트를 3000개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하나씩 돌아가게 돼요. 이게 아마 번호가 찍히게 될 거예요. 리스트 사이즈를 1000개로 한 거기 때문에, 자, 번호라고 해볼게요. 번호. 이렇게 해서 my lazy 컬럼을 쓰면 되는데, lazy 컬럼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그냥 lazy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lazy 컬럼. 그리고 임포트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lazy 컬럼 사용법 다시 볼게요. lazy 컬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안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fruits죠. fruits. 아이템스에 들어가는 아이템스가 임포트 한번 해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콜렉션, 즉 이제 데이터 배열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콜렉션을. 그러면 이제 프루트 뷰를 우리는 밖으로 내면 됩니다. 이게 결국엔 아이템 하나잖아요. 프루트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그리고 my lazy 컬럼을 제가 여기다가 다시 넣을게요.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시킬게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온보딩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1000개가 있게 되고 굉장히 많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컬럼을 쓰게 되면은 메모리 관리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 컬럼을 써라, 이 뜻입니다. 레이지 컬럼이나 레이지 로우를 쓰면 됩니다. 다음을 또 누를게요. 그 다음 persisting st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만약에 디바이스가 끊어졌을 때, 아니면 화면이 회전이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리멤버 있죠. 리멤버는 컴포지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화면을 회전하면은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리거나 하면 얘가 메모리를 날려먹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remember saveable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remember saveable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임포트 시켜주시고요. 다시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이 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저희가 remember saveable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should show onboarding 부분은 remember saveable을 했기 때문인데, 나머지 이제 remember를 사용한 부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remember 그렇죠. is expanded도 remember saveable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을 하게 되면 아마 다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remember save업을 하게 되면 화면이 전환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다음을 또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넣으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꾸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animate dp as stat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패딩이라고 해서 바로 넣었던 부분을 여기 주석을 처리하고요. animate dp as state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expanded value로 하면 되겠, value를 접근해야죠. 자, 이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데 그게 DP다. 애니메이트 DP를 스테이트로 받는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들어오는 애를 DP로 애니메이트 as 스테이트로 받은 겁니다. 지금 이 결과가 뭐냐면 얘랑 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발에서 익스트라 패딩 한 다음에 animate dp as state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 패딩 점 value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얘네들이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애니메이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는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스프링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죽어버리네요, 앱이. 이게 스프링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레이지로 해서 데이터를 1000개를 써서 그런가? 요거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테마 설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베이직 코드랩 테마랑 뭐 이렇게 해서 테마 설정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자, 일단 기본적인 거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텍스트 스타일을 타이포그래피 H4로 여기는 바꿨네요. 저희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이게 텍스트 쪽이 이건데 텍스트 뷰에 텍스트로 와서 콤마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인데 이 텍스트 스타일을, 자, 스타일을 매테리얼 테마 타이포그래피 H4로 하고 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텍스트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카피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것도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폰트 베이스를 이제 엑스트라 볼드로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텍스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팔렛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칼라 쪽,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칼라 쪽이거든요. 여기에 사용되는 칼라들, 그리고 테마 쪽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 칼라 팔렛이랑 이런 게 이렇게 있죠. 이거를 칼라 팔렛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리 보기에서도 볼 수 있다, 프리뷰 쪽에서도, 그 뜻입니다. UI 모드가 나이트다 아니면 다크다,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위스 DP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미리 보기 메인 액티비티 가서 미리 보기 다시 활성화를 제가 해볼게요. 활성화해서 이거 프리뷰 안에 있는 애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UI 모드 ITS로 일단 할게요. 그리고 헬로 월드가 아니라 지금 넣는 게 컨텐트 뷰죠. 컨텐트 뷰로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스플릿으로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다크 모드거든요. UI 모드 ITS가 되면 다크 모드이기 때문에 다크 모드 UI가 뜰 겁니다. 이렇게 이 컨텐트 뷰 쪽에 우리가 쓰려고 했던 마이레이지 컬럼 있죠. 얘도 그냥 제가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레이지 컬럼으로 빌드를 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검은 테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근데 라이트 모드다, 노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프리뷰에서 미리 확인이 좀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컴포즈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어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은. 자, 오늘 이렇게 컴포즈 코드랩 데이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완료를 일단 누를게요. 자, 일단 마일드스톤 테스트 1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즈, 제페 컴포즈 베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례대로 코드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포즈 이그젬플 영상 쪽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